역학적 에너지 시스템 중에 지금 중력 배우고 있는데요. 22페이지의 문제 풀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 한 번만 더 좀 점검하려고 18페이지 내용부터 잠깐만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무게라고 함은 중력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중력이라는 건 질량 가진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중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가 얼마냐면 중력 가속도 9.8이에요. 그런데 질량 가진 물체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1kg짜리한테도 9.8이라는 빠르기로 잡아당기고 있고 10kg짜리한테도 9.8이라는 빠르기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느끼게 되는 중력은 얘를 잡아당기는 거,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양인 질량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를 곱한 값. 10kg짜리한테는 자기가 원래 갖고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양인 질량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를 곱한 값. 이렇게 돼요. 다시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 즉 중력은 그 질량이 가진 값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 중력 가속도, 즉 9.8만큼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9페이지.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잡아당기는데요. A가 B를 잡아당겨요. B가 A를 잡아당겨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이 생기죠. 얘는 1kg짜리예요. 얘는 10kg짜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 가진 물체가 잡아당기면 선생님, 얘가 더 훨씬 무거운데 왜 이게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안 가르쳐 줘서 그러는데요.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에 첫 번째 A의 질량 곱하기 두 번째 B의 질량을 곱한 값이에요. 근데 이 식이 1학년들한테는 안 나와요. 네, 지금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질량도 같이 관여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얘랑 곱한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2개 곱하는 거고 얘가 잡아당기는 힘도 2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10뉴턴, 10뉴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개가 똑같은 힘이 서로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얘를 10뉴턴으로 잡아당기려면 잘 안 움직이겠죠. 근데 10뉴턴으로 1kg짜리를 잡아당기기에는 잘 움직여요. 그럼 무슨 소리냐?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질량 작은 애가 더 많이 끌려와요. 얘는 많이 못 끌려오고요. 예, 이렇게 이동 거리의 차이,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뿐이에요. 둘 다 똑같은 힘을 받아요. 즉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도 지구 잡아당기지만 지구는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고 지구에 비해서 사람은 질량이 가벼우니까 끌려온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그림 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요 그림. 네, 수업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물체를 가만히 놓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처음 속도가 없어요. 0. 그냥 손 놓는다고. 근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1초가 지나면 이 공의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9.8 미터 퍼 세크예요. 이 뜻이 뭐예요? 1초에 9.8 미터 간다는 뜻이에요. 아,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9.8 미터 움직였어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다시 1초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즉 중력이라는 힘이 잡아당기면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정도가 9.8이에요. 9.8에 9.8을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9.6이 돼요. 즉 얘는 1초에 이제 몇 미터 가요? 19.6미터를 가요. 아까는 요만큼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만큼 움직여요. 자, 3초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9.8이 빨라져요. 19.6 더하기 9.8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얼마냐? 29.4 미터 퍼 세크. 자, 얘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1초에 몇 미터 가요? 29.4미터 가요. 이게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죠.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가는 애. 이제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초가 됐어요. 얼만큼 빨라져요? 9.8만큼씩. 그러면 39.2 미터 퍼 세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따져야 되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얼마 빨라졌어? 9.8. 얼마 빨라졌어? 9.8. 어떻게 계산했어요? 네, 빼면 돼요. 9.8 빼기 0. 19.6 빼기 0. 얼마큼 빨라졌어? 9.8. 빨라진 정도는 9.8, 9.8, 9.8, 9.8. 무슨 소리냐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가속도 얼마나 더 빨라졌어? 할 때 더. 얼마나 더 빨라졌어? 이건 어떻다고? 똑같아요. 즉 일정해요. 이게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22페이지 문제 좀 볼게요. 좀 쉬운 건 넘어가고 제가 좀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하잖아요. 가속도, 중력 가속도 얘기하는 거네요. 얼마였어?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일정하다. 안 변한다고. 9.8, 9.8, 9.8, 9.8만큼씩만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자유낙하하는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 하니까 9.8 뉴턴 받고요.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점점점 빨라진다라고 했죠.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까 어떻게 계산해? 질량에다가 뭘 곱해? 9.8. 근데 질량은 얘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냐? 변하지 않는다면서. 그럼 얘도 변하지 않는가? 얘는 숫자니까 안 변해? 크기가 감소해요? 아니죠. 일정한 거죠. 자, OX 문제 밑에 2번. 가속도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빨라졌어? 속도. 속도가 빨라진 걸 다시 한번 시간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예요. 4번.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의 작용 때문에 1초마다 약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6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자유낙하, 점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 단위 시간당 낙하거리는 아까 증가하는 거 봤죠? 1초에 9.8, 1초에 19.6 이렇게.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 즉 중력이네. 중력 방향 변해요? 안 변하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답 찾으면 기억, 디귿. 8번 또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네,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점점점 증가했죠. 정답 3번. 자, 23페이지 9번. 가속도와 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 가속도 맞아요. 안 변하면 등속도죠, 등속. 등속도 운동이고 안 변하면 이거는 변하잖아. 더 빨라져, 더 느려져 가속도 운동 맞고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정의 맞고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에 관계없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정도는 이렇게 일정해요. 정답 5번. 자, 10번. 질량이 다른 두 사람. 스카이다이빙을 지금 하고 있대요. 두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지. 왜? 질량 곱하기 9.8이잖아. 그럼 얘가 10이면은 98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20이면은 196이 되는 거죠. 낙하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거 맞아요.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면 사람도 지구를 끌어당겨요. 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11번.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연직 아래 방향이 중력 방향이에요. 중력 방향. 자, 공기 저항 무시한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으로 일정한 거 맞고요. 떨어지는 동안 물체의 속도는 점점점 증가하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똑같으니까 변함없이 밑으로만 떨어지는 거죠. 정답 3번. 12번. 그림은 지구와 달 표면에, 지구, 달. 질량이 똑같은 물체에 A, B를 놓았대요. 여기. 기억. 지구가 A 끌어당기는 힘은 A가 지구 끌어당기는 힘과 똑같죠. 작용, 반작용. 달과 B 사이에는 중력 작용해요. 왜 작용 안 하겠어? B도 달 끌어당기고 달도 B 끌어당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중력과 지구가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방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래서 정답 4번. 자, 13번. 오른쪽 그림은 바닥으로부터 같은 높이. 같은 높이. 근데 질량이 달라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깃털하고 볼링공. 하나는 엄청 무겁고 하나는 가볍거든요. 볼링공. 공. 그런데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어요. 얘 질량 달라요. 공기 저항 무시해요. 뭐 어떻게 돼요? 같이 떨어져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 크기 똑같고요.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둘 다 같다예요. 근데 중력의 크기는 얘는 9.8m일 테고 얘는 19.6m이겠네요. B가 더 훨씬 커요, 중력은. 정답 찾으면 그럼 2번.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레벨업. 도대체 지금 이게 왜 똑같다고 하는 거냐? 어, 얘를 1kg이라고 할게요. 1kg. 1kg에 10N이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얘는. 얘를 10kg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한테 100N의 힘이 작용해요. 질량 작은 애한테는 작은 힘이 작용하고요. 질량 큰 애한테는 큰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비율을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떨어지는 가속도는 동일한 거예요. 가벼운 애한테 적은 힘, 무거운 애한테 큰 힘. 만약에 가벼운 애한테 큰 힘, 무거운 애한테 적은 힘이 작용하면 상황은 달라지죠. 근데 지금 가벼운 애한테 적은 힘이고 무거운 애한테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달라도 떨어지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4번.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대요. 이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F1, F2. 얘가 얘 잡아당기고 얘가 얘 잡아당기네요. 그럼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 자, 그런데 질량이 얘가 더 크대. 그렇다면 둘 사이의 힘은 그래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둘 사이의 힘은 얘 질량 둘 다 관여해요. A와 B가 서로 접촉하면 중력은 작용해요. 떨어져 있어도 붙어 있어도 중력은 작용합니다. 15번. 오른쪽 그림은 A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자유낙하. 이때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봤더니 1초 동안 요만큼 움직이고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여요.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건 더 빨라졌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알아요. 예. 이 공기저항 무시하는 거고 요게 1초, 요게 2초. 그럼 여기는 9.8 미터 퍼 세크였고 여기는 19.6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럼 속력 C는 B의 2배, 9.8 곱하기 2 하면 19.6 맞죠?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네, 가속도는 여기 처음 속도 없어. 얼만큼 빨라졌냐고. 9.8만큼씩. 여기서 여기는 얼만큼 빨라졌냐고. 9.8만큼씩.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동일하다, 즉 몇 배? 1배. 자, A, B,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일정하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3번. 16번. 중력은 접촉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 아니고 접촉하든 떨어져 있든 다 나타나고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 작아져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도 지구 중력 작용해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커지죠. 왜?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 곱하기 9.8.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중력은 오로지 누구 때문에? 질량 때문에. 중력은 질량만 따져요. 질량만. 네, 질량만 관계가 있습니다. 정답 찾으면 4번. 17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가속도의 크기 일정, 중력 가속도 일정이에요. 9.8.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이지. 수직 방향이지. 아니.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어서 연직 방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해. 질량도 일정, 중력 가속도도 일정.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죠. 낙하하는 동안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속력 빠르기. 즉, 점점점 증가합니다. 정답 1번. 18번. 그림은 사과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A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거래요. A의 중력 작용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작용하는 거고 질량 가진 물체는 다 작용하는 거죠.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죠. B에 작용하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네, 중력 가속도로 일정하죠. 정답 2번. 자, 19번. 표는 물체 ABC를 다른 행성에 표면해 놨대요. 그럼 질량은 물체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근데 행성들의 사이즈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다 틀린 거예요. 얘는 G,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1. 이때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A는 G, B는 3분의 1G, C는 2분의 1G.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 B. 정답 2번. 20번. 진공 중에서 질량이 큰 골프공과 질량이 작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대요. 자, 중요한 거 뭔 줄 아세요? 여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떨어져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 표시한 거는 네, 1번. 자, 21번, 22번, 23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볼게요. 질량이 각각 m, 2m. 얘가 더 훨씬 무겁네. 그런데 같은 높이예요. 동시에 자유낙하했어요. 깃털, 볼링공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공기저항, 무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떨어져야지 일단.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는 거리가 똑같아야지 항상. 자, 그 다음 중력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얘는 9.8m, 얘는 19.6m. B가 A의 2배.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 요거는 3번. 자, 22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이 높이도 틀려요, 지금. 아까는 질량이 틀린데 얘는 높이도 틀리고 질량도 틀려요. EH인 지점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은 물체 A, B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했대요. 얘들의 질량은 각각 M,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EMG, G는 중력 가속도예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MG,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2배. 맞네요.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죠. 디귿 A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 A는 H만큼만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B는 딱 2배네. 어디 와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와 있겠죠. 딱 H만큼. 즉 수평면, 여기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만큼 될까라는 거예요. 얘 떨어진 거나 얘 떨어진 거나 지금 똑같잖아요. 당연히 얘 높이는 H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마지막 23번. 다음은 자유낙하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쇠구슬을 가만히 놓고 쇠구슬 낙하하는 모습을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다.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쇠구슬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기록한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0.1초, 0.2초, 0.3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0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얘가 좀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0.1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떨어졌겠네. 얘는 점점 빨라지겠죠. 0.2초. 요렇게 해놓고 뭘 했냐면 이거 길이를 잰 거예요. 얘 얼만큼 왔어? 그 다음에 얘 얼만큼 왔어? 그 다음에 얘 얼만큼 왔어? 이거를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처음에 위치 0, 쭉 이제 자루 재는 거야. 얼만큼 내려왔는지, 얼만큼 내려왔는지, 얼만큼 내려왔는지. 봤더니 0.1초가 지난 다음에 4.9cm 왔더래요. 그래서 얘를 속력을 계산한 거예요. 속력의 단위를 보니 1초에 몇 cm 갔어? 이 뜻이에요. 즉, 어떻게 계산하느냐? 0.1초 동안 4.9cm를 이동했어. 그럼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9cm per sec. 그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쪽 볼게요. 0.4초에서 0.5초, 즉 몇 초 동안? 0.1초 동안 보자. 위치가 이만큼 움직였대.
122.5 빼기 78.4. 그럼 얼마 나오느냐? 44.1cm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441cm per sec. 이 값이에요, 이 값. 아, 대강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보느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 속력이 49였다가 147이었다가 245였다가 얼마인지 모르고 441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져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어요. 요 구간과 요 구간이 0.1초 차이예요. 이게 0.1초 차이. 이게 0.1초 차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0.1초가 차이 난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나 빨라졌어? 147 빼기 49. 네, 요거 계산하면 0.1초분에 이게 98일 거예요. 98. 98 더하기 49 해보세요. 13, 14, 7 맞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 9.8 센티미터 퍼 세크를 또 한 번 세크로 또 나눈 거예요. 아, 9.8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980이네. 980. 네. 지우개. 지우개. 네. 0.1초분에 98. 그러니까 여기 10 곱하 여기 10 곱하니까 980cm per 세크 제곱. 근데 1m는 100cm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뭐 단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하나 더 옆에도 해봅시다. 요거. 얘는 0.1초의 구간에서 속도가, 즉 속력이 245 빼기 147만큼 빨라졌어. 얼만큼 빨라졌냐고. 빼야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5에서 7 빼는 거니까 또 8. 그 다음에 13에서 14를 빼니까, 23에서 14를 빼니까 9. 네, 또 이렇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980. 즉, 빨라지는 비율인 가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방법대로 기억에 들어갈 숫자와 니은에 들어갈 숫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0.1초 동안 4.9 빨라져. 그럼 또 0.1초 동안 얼마가 빨라져야지 이 값이 나올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0.1초만 아이고 색깔이 너무 안 보인다. 0.1초 동안 4.9만큼 움직였어. 그게 49cm per sec야. 라는 것처럼 0.1초 동안 얼만큼 움직이면 147이 나올까? 또 0.1초 동안 얼만큼 움직여야 245가 나올까? 또 0.1초 동안 이만큼 움직여서 니은이 나오네? 이거. 자, 그 다음 0.1초 동안 이만큼 움직여서 이만큼이 나왔네? 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이 조금만 좀 이동해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공기저항 무시.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고요. 그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둘 다 맞는 걸로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 보세요. 중력은 쉽지 않아요.